최근 들어 유럽 국가에서 아시아로의 여행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로는 베트남, 태국 등의 국가가 인기가 많지만 아직 선진화가 덜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죠.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가 인기가 많은데요. 유럽에서 멀리 오는 만큼 두 나라 이상을 묶어오는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여행 왔다가 일본에서 어이없는 차별을 당한 사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차별에 대해 적나라하게 글을 작성하였고 반면 한국에서 받은 충격에 대해서도 적었다고 합니다. 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감동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 수익은 주변 불우이웃의 후원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에 일본과 한국을 여행하고 온 영국의 귀족입니다. 이름을 밝히면 알아볼 수도 있으니 익명으로 글을 쓰며 이 글이 다른 여행객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행을 좋아하는 부부입니다.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가까운 유럽 여행은 다 다녀와 봤죠. 그렇게 유럽 여행은 어느 정도 섭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려봤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들어보니 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이 상당히 선진화됐으며 관광할 명소도 많다 하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탓에 최근 2, 3년 정도는 여행을 못 갔어서 여행에 목말라 있던 저는 일본과 한국 둘 다 갈지 한 군데만 정해서 갈지 고민했어요. 저는 이왕 먼 대륙으로 가는데 여행 일정을 길게 잡고 두 나라 모두 다녀오자는 생각이었고 아내의 생각은 여행이 길어지면 두 번째 나라는 충분히 즐기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죠. 긴 시간의 대화 끝에 저희는 일본에 먼저 갔다가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가보고 싶어졌거든요. 일본은 문화유산도 풍부하고 자연경관도 멋지며 관광지의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가보고 싶었고 한국 또한 멋진 문화유산과 높은 치안 수준, 편리한 대중교통 등 나라마다의 매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두 나라 모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욕심이었고 어리석었죠. 일본에서 겪은 사건 때문에 아내와 아주 크게 다퉜고 여행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자세한 건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행을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3차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긴 여행을 대비하여 많은 짐을 챙기고 일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랑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귀족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했죠. 하지만 비행기에서부터도 살짝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도중 상당히 추웠습니다. 운행 중인 비행기의 외부는 지상보다 60도 정도나 낮기 때문에 추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기에 저는 약간 서늘한 채로 담요를 덮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아내가 자꾸 오한이 생긴 건지 오들오들 떨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원래 비행 중엔 춥다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추워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자꾸 저에게 물어봤고 저는 마지못해 승무원을 불러 물어봤죠. 승무원도 평소보다 살짝 추운 감이 있다며 냉난방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갔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근무하는 일본 승무원이 실수로 에어컨을 틀었던 거였죠. 비행기에선 히터를 틀어야 하는데 상상도 못한 실수를 저지른 거죠. 이내 히터를 빠르게 틀었지만 이미 추워진 공기는 빠른 시간 안에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의 실수 탓에 아내는 컨디션이 나빠진 채로 여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이었죠. 저희 부부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면 무조건 놀이동산에 놀러 갑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일본 여행의 첫날 도쿄에 있는 살리보 퓨로랜드로 향했죠. 아내가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은 터라 걱정했지만 실내 테마파크여서 별로 춥지 않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헬로 키티 캐릭터를 비롯하여 여러 귀여운 만화 캐릭터들이 즐비하는 테마파크였습니다. 평소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던 아내의 취향에 딱이었죠. 컨디션이 살짝 좋지 않아 쉬려 하던 아내에게 이왕 온 거 가까운 곳이라도 잠깐 보고 오자고 설득하여 나온 터라 걱정이 됐지만 아이처럼 웃으며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일본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헬로키티와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재미있게 테마파크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놀이기구까지 타니 날아갈 듯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리였나 봅니다. 놀이기구를 탄 이후 아내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불현듯 시기가 시기인지라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부축하여 택시를 타고 근처 약국에 가서 코로나 항원 검사 키트를 구매해와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맞은 덕분인지 음성이라는 결과를 받고 한시름은 놓았습니다. 양성이 나올 거라 생각했던 아내도 음성이 나오자 안도의 한숨을 쉬더군요. 아내는 참을 만하다며 숙소에 가자고 했고 절뚝거리며 기차역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초저녁이었지만 아내의 컨디션을 위해 숙소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장기간의 여행 중 가장 돈을 많이 쓴 곳은 항공권 다음으로 숙소였습니다. 저희는 도쿄 최고의 호텔이라고 알려진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여행이기에 잠은 정말 편하고 좋은 곳에서 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내를 위해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입욕제를 풀어 반신욕을 함께 즐겼습니다. 아내는 살짝 인상을 쓰긴 했지만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욕조가 있는 방으로 예약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식욕을 즐기다가 아내를 씻겨주려고 보니 오른쪽 발 뒤꿈치가 많이 까져서 따가워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고 새로 산 구두를 신고 왔는데 길들지 않은 구두여서 그런지 뒤꿈치가 다 까져버린 거죠. 놀이공원에서 감기 기운에 아파서 절뚝거리는 줄 알았는데 따가워서 그랬나 봅니다. 아내는 따가워하면서도 괜찮다고 그냥 쉬고 싶다며 잠을 청하더군요. 저도 다음날 호텔 로비에서 반창고를 받아서 붙이고 다니다가 더 안 좋아지면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피로가 갑작스럽게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을 곧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아내의 오른발 뒤꿈치가 어제보다 더 부어있는 겁니다. 이대로는 여행 일정을 소화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역 근처에 있는 피부과를 핸드폰으로 찾아봤습니다. 역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피부과가 있었고 규모가 상당한 건물에 내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종류의 병원들이 있더군요. 마침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감기 기운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과에서 주사도 맞고 피부과에서 발 뒤꿈치도 치료를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일단 이비인후과로 먼저 가서 접수를 하려고 간호사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의외로 일본인 간호사는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번역기를 켜서 제 아내의 상태를 전달하며 치료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인 간호사는 잠시 당황하더니 다른 간호사들을 불러와서 그 번역기를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잘 도와주겠구나 생각했죠. 잠시 그 번역기를 살펴보더니 일본어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더군요. 저희는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번역기로 대화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어이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며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은 일본어가 가능한 외국인만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일본어를 못한다면 진료를 거부하고 있던 거죠.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일본인 의사가 영어를 못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저는 아내의 몸 상태를 번역기로 적어 보여주며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부탁했지만 그들은 안 된다며 결국에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일본에서 진료 거부당했던 사례들을 찾았습니다. 병원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을까 찾아보고자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에선 진료 거부를 해도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일본이라는 나라에 정이 떨어졌죠. 저는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짜증나고 미안했습니다. 접수처 앞에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뒤에 줄 서 있던 일본인들이 조금씩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은 다른 병원을 방문하라는 말만 하고는 뒤에 접수하러 온 손님들을 위해 비켜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친절한 말투로 말이죠. 제 아내는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정말 겉만 번지르르한 친절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저희를 쫓아내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들이 저를 놀리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밑에 층에 있는 피부과로 향했습니다. 피부과의 간호사는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만 진료를 봐준다는 말도 없었죠. 피부과에서는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더니 먼저 체온을 측정하자는 겁니다. 체온을 측정해보니 38도라는 약간의 미열이 있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했는지 물어보고 했다고 답하니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전날 코로나 항원 검사 키트로 검사를 했는데도 그저 증명서만 가져오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정말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들었습니다. 증명서를 받기 위해선 위층의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어가 불가능하다고 진료를 봐주지 않았었죠. 그렇게 피부과도 같은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뜻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었죠. 주변의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병원 4군데를 다니며 시간을 허비한 후 감기약과 반창고, 연고라도 사려고 약국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숙소에서 쉬기밖에 못했죠. 숙소에서 쉬며 저와 아내는 일본에서 겪은 일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났고 저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애초에 일본에 오지 말자 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겠어? 비행기에서 춥다고 했었잖아. 왜 내 말 무시했어? 에어컨을 켰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지. 내 잘못이야? 그럼 놀이동산은 그렇게 가고 싶었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좀 쉬면 안 됐어? 실내여서 괜찮을 줄 알았지. 그리고 실제로 좀 괜찮았었잖아.
아내는 쌓아왔던 불만을 표출했고 저도 뜻대로 되는 게 없었던지라 아픈 아내에게 되려 짜증을 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저와 등을 지고 잤고 다음 날까지 냉전 상태로 숙소에만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오자고 했던 것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답답하기도 하고 아내 혼자 쉬라는 의미에서 잠깐 나와서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조금 무리해서 걸어서 고쿄로 향했습니다. 고쿄는 일왕의 거주지라고 하더라고요. 도쿄는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여 있어서 상당히 발전된 느낌의 도시였는데 고쿄는 자연과 옛 건물들이 어울러 있어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아내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카페에서 케이크와 달달한 음료수를 사서 숙소로 향했습니다. 아내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저와 다퉜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더군요. 저희는 케이크와 음료수를 먹으며 화해를 했죠. 그렇게 이틀을 내리쉬니 아내의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발 뒤꿈치도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은 기차를 타고 오사카로 갔습니다. 오사카 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예매해 놓았기도 했고 오사카성과 도톤보리 강변을 가보고 싶었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도쿄에서 신칸센 열차를 타고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평일 애매한 시간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더군요.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저와 아내는 다리를 쭉 펴고 거의 눕다시피 열차를 탔습니다. 그렇게 오사카에 도착해서 저희는 짧은 시간에 열심히 돌아다니며 관광을 즐겼습니다. 오사카성은 기품이 상당했고 도톤보리는 낮 시간에도 사람이 많더군요.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비행기를 놓칠 뻔했죠. 그렇게 부랴부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신칸센에서 신발을 벗고 시트에 발을 올려놨었는데 덜 아물었던 뒤꿈치에 세균이 닿은 건지 이번엔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운이 나쁘게도 신칸센 시트의 위생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아내는 계속 따가운지 발 뒤꿈치를 어루만지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도 진료 거부를 당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바깥에서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피부과로 향했습니다. 금방 도착한 한국의 피부과에 들어가서 간호사에게 아내의 발 뒤꿈치를 보여주며 진료를 봐달라고 영어로 요청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는 피부 상태를 잠시 살피더니 흔쾌히 진료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요. 저희는 일본에서의 반응과 너무나도 달라 살짝 당황했습니다. 사실 번역기를 켜놓고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간호사들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진료를 보기 위해 만난 한국인 의사는 영어가 굉장히 유창했습니다. 영국 사람인 저희가 봐도 의사의 영어 실력은 수준급이었고 발음도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사와 증상에 대해 대화하며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처방한 약을 3일 정도 먹고 연고를 바르면 금방 나을 거라고 친절하게 진료를 해줬습니다. 저는 울먹거리며 의사에게 감사의 표시를 여러 번 전했습니다. 의사는 제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아내가 일본 병원에서의 일을 설명하자 한국 의사는 웃으며 일본은 그럴지 몰라도 한국은 의료 거부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일본과 한국이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당했던 수모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상황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애정이 생겼고 앞으로 남은 여행이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근처에 한국 음식이 맛있는 곳이 있다며 추천까지 해주더군요. 그렇게 진료가 끝나고도 놀랄 수밖에 없는 광경을 포착했습니다. 영국은 의료비가 저렴한데 이는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영국과 달리 의료 비용이 비싼 편이죠. 한국도 어느 정도 의료비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비용의 절반도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 의료비가 저렴하다는 게 말이 되질 않았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도착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2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의사의 추천에 따라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시켰습니다. 비빔밥은 맛도 있었지만 예술 작품처럼 예쁘게 나와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각종 채소와 나물들 그리고 고기가 들어 정말 다채로운 맛이 나더군요. 불고기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짭짤한 맛과 달콤한 맛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한옥으로 디자인된 예쁜 카페에 가서 케이크와 음료를 시켰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부부의 화해를 위한 것들이었죠. 한국에서는 느낌이 좋아. 오자마자 친절한 병원에서 진료도 보고 의사의 추천으로 맛있는 음식도 먹었잖아. 이 케이크와 음료를 먹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해보자. 그리고 다음엔 내 말대로 일본은 절대로 가지 말고 그 시간에 한국에 더 있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에서의 여행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환상적이었습니다만 시간이 늦은 관계로 다음에 또 글을 남기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